최근 한국이 중동에 발전소를 수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발전소 건설 수주를 따낸 가운데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와 사우디 미래도시 건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이 진행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신재생에너지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가스 공급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올겨울 에너지 대란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이유는 회원국들에게 가스 소비량을 15% 자발적으로 감축하라고 한 것인데요.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 및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망 다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냉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에너지 부족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태로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에너지 발전 비용을 보더라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에 비해 높은 상태입니다. 유럽은 탈원전 정책을 앞세우고 있었는데요. 원전 복귀 정책으로 노선을 갈아탄 것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자력 발전 투자도 친환경 투자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중동이 한국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중동은 원유 수출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삼성물산에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설계, 조달, 시공을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집트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이집트의 해안 도시 엘다바에 12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4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300억 달러짜리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 때문에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가 원전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달에 계약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러시아는 우호국과 기우호국을 나누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우호국으로 보고 있고 한국을 편애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게는 러시아산 석탄과 가스를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외교의 균형을 어느 때보다 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수주로 13년간 막혀있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이력이 있어 사막 원전 건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동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전력은 얼마 전 사우디에 1조 원 규모 열병합 발전소 수주를 따냈습니다. 해외 열병합 발전소 수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는 냉각수가 필요해 바닷가에 지어지지만 열병합 발전소는 사막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이번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의 입김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알려진 재산만 1300조로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를 이끌고 있으며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열병합 발전소 계약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아람코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올해 1월 회담에서 친환경 도시 조성과 원전 건설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11조 규모의 원전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면적 44배 크기의 미래도시 네옴시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1년 내내 기후가 조절되는 미래도시를 총 1300조를 들여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도시건설 계획은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원유를 증산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를 빈 살만 왕세자가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려 했었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사우디에 접근하는 행보가 포착된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사우디의 균열이 생긴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조만간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중동 시장 진출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타국과 외교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며 주변국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네옴시티 기반 시설에 대한 초기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수주 규모 650조의 모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11월에 한국에 방문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옴시티와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협의 내용은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과 터널 건설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 수주에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초고층 빌딩과 주택, 플랜트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반도체, 가전사업 수주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네옴시티의 사업 수주는 나라의 구분이 달린 사업으로 절대 중국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을 찾는 이유 중에는 대세로 부각되는 차세대 원전에 있어 보이는데요. 차세대 원전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며 앞으로 대형 원전과 LNG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 100분의 1 크기로 축소 가능하고 발열량이 적고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분산 건설을 통해 송전탑 설치가 불필요해 경제성 또한 뛰어나 이미 선진국들은 개발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차세대 원전은 사실 한국이 2012년에 차세대 원전 기술로 인정받는 설계를 세계 최초로 했었는데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개발 단계까지는 못 간 안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개발에 복귀하면서 세계에 다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 과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서 보여줬듯이 사막에서도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선진국들과 수주 경쟁에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까지 예정되어 있어 중국을 제치고 650조 규모에 달하는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K방산이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K원전까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